안내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1분 남았을 때 여기 앞에서 이렇게 판을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선분들께서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양 옆에 저희 선관위원들이 마이크를 들고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면 그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이크 드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발언권은 제가 지정하시는 분에게만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면 질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익명으로 질문하고 싶으시거나 앞에 나서서 질문하시기가 좀 꺼려지신다면은 저 맨 뒤에 저희 중선관위원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저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 서면 질문지는 저기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 질문지를 써서 저 중선관위원께 드리면은 그 분이 대신 질문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이상 저희 정책공청의 안내사항이었고요. 혹시 진행 사항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없으시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후보별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후보별 기조연설은 먼저 성큼 선본 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49대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기호 1번 성큼의 정후보 원유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학우 여러분, 공약은 학우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채 약속을 드리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총학생회 후보자들 그동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경우 많았습니다. 선거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만을 위한 공약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우들에게 드리는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알려드려야 합니다. 총학생회 학교의 대변인 아닙니다. 우리 학우들의 대변인입니다. 총학생회 단순히 학우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성큼은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들 모두 잡아내겠습니다. 특히 총학생회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에서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사업들, 그런 예산들 모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리서치 프로그램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한복 입고 돌아다니기, SKKU 율동 따라하기, 이것들이 프로그램에서 요구되었던 과제입니다. 왕복 항공권 사는데 한 학기 축제 예산과 맞먹는 금액인 1억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공약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성큼 셔틀버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학우들 셔틀버스에서 아침에 콩나물시루처럼 부대끼고 있습니다. 모자란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진입시키면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성큼은 교내로 마을버스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종로구청과 운송업체 등 다양한 조직들과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저희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저희가 세운 전략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마지막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정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리의 무거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약속드린 것들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실천해내겠습니다. 공약은 학우들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이상 성큼의 정후보 원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성큼 부후보분 연설 진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성큼 F후보 박지원입니다. 지난 열흘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학우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학우분은 리플렛을 받으시더니 돌아오셔서 남자교계실 진짜 가능한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 꼭 지켜달라면서 파이팅이라고
성금이라고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성금의 공약을 재차 물으시면서 정말 바라던 바라고 저희를 지지해주신 분이 여러 계셨습니다. 연설 시작하기에 앞서 그런 학우분들에게 먼저 약속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우님,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저 부후고 박지원 학우님들과 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저희 성금은 공약에 대해 다방면으로 충분히 검토하고자 노력했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 성금은 학교의 담당 부처와 직접 만나면서 기존의 문제점이나 기존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저희 성금은 공약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찾고 직접 분석했습니다. 저희 성금은 종로구청 및 서울시청에도 문의를 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자신있게 말하겠습니다. 성금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약의 무게감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스케치 3본 기초연설 진행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스케치의 정후보 변성혁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정책 공약을 낸 데 있어서 저희 기조를 정했는데요. 총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후보인 제가 3가지를 앞에 먼저 말하고 그리고 부후보가 뒤에 3가지를 말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라던 성균관을 그리다 스케치. 첫 번째는 지금의 성균관입니다. 2015년 평택 캠퍼스 논란은 2016년에도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급물살을 다시 타기 시작하면서 우리 학교의 평택 신캠퍼스 추진사업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측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허나 현재까지도 학교는 명확한 어떤 정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학생이 주인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균관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협상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러나 등록금 협상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인 구성 때문입니다. 학교는 언제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책정해왔지만 우리의 요구에 대해선 소극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3, 4학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줄어든 학점을 수강해야 했으며 특정 단과대 학생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 단과대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민주적인 등록금 협상을 통해 학교에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스케치는 우리가 내는 목소리의 힘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성균관입니다. 우리는 다양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주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사회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장애인 비하와 성차별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도 변화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보장된 대학에서 우리는 비로소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스케치는 우리 안에서 내가 존중되는 성균관을 그립니다. 이어서 부호가 나머지 3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치 부분 연설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스케치 부후보 경영학과 1사학번 노하은입니다. 정후보 기조 연설에 이어 3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가가는 학생회를 말씀드립니다. 스케치는 학우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저희는 학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우분들이 일상에서 학생회를 체감할 때 비로소 학생회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미가 무색한 간식 사업과 선심성 공약만을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등록금과 장학금, 우리의 교육권, 다양성의 영역에서도 학우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스케치는 학우 여러분들의 곁에서 성균관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5번째, 진정성 있는 학생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치는 정책 선거가 아닌 징계와 이의 제기로 언론진 작년의 선거에 책임을 느낍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학우 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스케치는 작년 선거의 결과를 경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성 있는 학생회로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소통으로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학우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6번째, 함께 그리는 성균관 스케치. 스케치는 학우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성균관을 그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육의 주체가 되고 주체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으며 다양성을 인정받는 학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스케치가 바라는 성균관입니다. 이를 위해 진정성을 토대로 학우들과 공감하는 학생회, 학우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시간은 짧을 수 있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담론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는 성균관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케치는 이러한 믿음을 토대로 앞으로의 1년을 학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선봉관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지만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 선봉별 총 5회의 질문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1분, 답변 3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어길 시 중간에 제재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각 선봉께서는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성큼 측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있는 수치가 다르면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신뢰성을 크게 잃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에 앞서서 자료집에 나와 있는 각종 수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와 크게 달라서 먼저 산정 근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당 7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것. 두 번째, 입학금 30억. 세 번째, 학자금 대출 12.2%. 네 번째, 고려대 재수강 기준 A0에 대해서 산정 근거 각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학점당 70만 원과 입학금 30억의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점당 70만 원 저희가 자료집에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정확히 70만 원이라고 써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그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자료집에 실은 것입니다. 또한 입학금 30억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계 자료를 보면 46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점은 저희가 대학 알림이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정원 외 입학생에 대한 입학금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서 30억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히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정원 내 입학생이 3,300명 가량의 약 3,000명 가량의 입학금을 따져보면 입학금이 30억으로 계산이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12%에 관한 것도 저희가 그 대학 알림이 자료를 참고했을 때 그 등록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과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합이 12% 정도 된다고 수치화되어 있어서 이를 참고하여 자료집에 실은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려대학교 A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는 당시에는 그게 A0였는데 이제 10월 중순경 B 플러스로 하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꾸준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게 확정되었다고 저희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집을 제작하는 시점에서는 아직은 A0라고 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괜찮나요? 네, 진행해 주세요. 네, 학점당 70만 원이면 졸업 학점 120점으로 계산 시 학점당 등록금은 27만 8,480원입니다. 학점당 70만 원일 경우에 5학점만 들어도 350만 원 등록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자금 대출 12.2%는 대학원까지 포함했을 때 수치이며 학부 대출 형황은 평균 8.6%입니다. 저희도 답변을 드리는 거 질문이 아니라 네네. 네.
그 점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케치 3번 질문해 주세요. 스케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회가 학우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학생회의 결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큼 선봉 공약에서도 이와 같은 공약을 자료집에서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회과학대와 같은 단과대는 학생회칙이 있어 회칙에 따라 결산을 진행하면 되지만 학과 학생회 같은 경우는 학생회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회장 당시 사물함 비용이나 프린터 비용 등에 대해서 어떻게 결산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내놓으실 회칙 개선 방안의 구체성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문화정보학과는 학생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회비로 사용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사물함비 그리고 프린터 신청비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그 정도는 개강 파티나 그런 과 행사에서 충분히 다 사용되고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학과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학생회비가 없다는 이유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점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할 시간 좀 갖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가 과 세칙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학생회비 결산 부분에도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상 결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칙에 반영해서 결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스케치 3번 질문 시간이라서. 네, 답변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더 해주셔도 됩니다. 네, 관련인데요. 저희가 아까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회칙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은 것이었는데 그 회칙을 개정할 때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답을 마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회칙, 예결산 관련된 회칙 같은 경우에 총학생 회칙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바는 많이 없습니다. 사실 예결산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예결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학생이나 아니면 작가대 학생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이나 학과 지원금으로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예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회칙 개정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회비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출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함과 동시에 깨끗하고 투명하게 학생회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회칙 개정의 방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성큼 3번 질문해 주세요. 네, 상큼 선본에서 스케치 선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료조에 보면 3, 4학년 수강 가능 학점 확대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3, 4학년 수강 가능 학점을 확대한 경우에는 당연히 강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교강사 충원, 강의 증설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3, 4학년이 8,0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평균 강의 인원이 36명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모았을 때 210개
강의에 증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교가 공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강의 증설에 드는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스케치 선보 정보 변선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8,000명이란 인원을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공약을 냈을 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강사 확충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학교 공부에 요구를 하는 부분일 수 있다 치지만 이 공간이란 건 이렇게 건물이 다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냈던 방안은 일단 현재 그 빈강의실 관련한 어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프로그램이 학내에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도 일단 학내에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한 만약 공간이 그래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냈던 결론은 아무래도 저녁 시간에는 이제 강의실이 많이 비고 강의가 많이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 공약을 냈던 이유는 이제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꼭 필수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성큼 측에서 이제 학교공사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빌럿이라는 흔히들 말하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야는 하는데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졸업을 하려면 모두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 이후에 강의 개설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졸업 여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간 학점 확대하기보다는 산상에 들을 수 있는 TO를 확대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빈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빈강의실 어플에서 학부의 어떤 강의실만 개설했는지 그리고 대학원이라든가 우리 학교에는 어학원도 있으니까 그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추가 답변 되나요? 네. 네. 조언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해서 공간이 아니라 없을 경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6시 이후에 강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스케치 3번 질문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큼 선본의 경우 셔틀버스 GPS 서비스나 경영관 PC실 개선,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비 영원 등의 내용을 공약과 양력에 기재하셨습니다. 허나 이러한 공약 및 양력들은 공통적으로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존 사업들과 중복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고, 알고 계셨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약이나 양력 등을 내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성큼 정보 올리빈 대답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정과 학생회비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이 인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은 중성관이 페이지에 이미 소명을 올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중성관이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그 위치 조회 서비스라든가 경영관 PC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셔틀버스 위치 조회 서비스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어플이 아니라 모바일 학생증 어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서비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모바일 학생증에 그런 기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셔틀버스 위치 조회 서비스가 모바일 학생증에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인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이라는 것이 모바일 학생증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어떤 어플리케이션 기존에 운영하는 측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으로 통합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을 좀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영과 PC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우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직 PC실이 노후된 시설이 교체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금 3번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수강 학점 제한을 A로 완화하겠다는 점 그리고 삼수강 그 두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모두 학점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재수강 인원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초수강자는 좋은 학점을 받기가 어렵고 따라서 또 재수강 인원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학점 인플레이션은 대학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학자금이나 장학금과 같은 문제들에서 학우들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학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재수강 학점 상한을 삐뿔로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이게 장기적으로 학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은 계속 하고 3분 제한이 있습니다. 네, 스케치 정보 변수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 재수강 제도를 만약에 A로 다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학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대학 평가 지표에서 조금은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공부는 B+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방향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학 평가에서부터 말씀드리면 대학 평가를 잘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에서 우리가 수업권의 침해를, 학습권의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이 공약을 냈던 것이고요. 하지만 무조건 대학 평가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의 자구책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건 현재 한 학기에 2과목까지만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제도를 한 학기에 한 과목까지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직전 정규학기 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을 불가한다든지 아니면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 성적 증명서에 따로 표기를 해서 이 학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기업들이 인사 시스템에 있어서 학교별로 학점이 너무 인플레이션 된다. 그 부분 때문에 학교나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서 아니면 좀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A로 상향 조정을 하되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 성적 증명서에 따로 표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학생에 맞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한 번의 실수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학점으로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듣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찾아본 중앙일보 대학평가나 US 뉴스앤리포트 등의 사설기관에서 진행하는 대학평가나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도 학점 인플레를 반영하는 평가지표 요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 구조개혁 평가 같은 경우 성균관대학교가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될 거라는 우려는 지나치게 과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주요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은 거의 모두 A등급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점 인플레 현상으로 인해서 성균관대학교가 평가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수강 제도에서
이제 학점 상향선을 올리는 것이 교육권의 확보로 이어진다라는 논리 자체가 저는 더 비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수강 제도가 이제 A라든가 이런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당연히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신입생들의 교육권 자체도 피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 처음에 수업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 시간 남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짧게만 빠르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을 했으니까 학우분들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재수강 제도에 관해서 학습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좀 살짝 보는 견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전공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있긴 하지만 교양 수업 같은 경우에 기인사 과목 같은 경우 여러 교수가 여러 유형의 수업을 여는데 같은 철학 인문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교수와 관련해서 본인이 불쾌함을 느끼거나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강을 못하게 될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재수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같은 우려가 가능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스케치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강 신청 시 책가방에 3학점을 추가로 담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9월 19일 확대운영위원회, 9월 22일 전학대 회의록을 살펴보면 책가방 3학점 증가 이미 다음 학기부터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이상의 회의들에 모두 다 참석하셨을 텐데 이를 공약으로 다시 내세우신 이유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네, 확대운영위원회 그리고 전학대회 두 회의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책가방 추가 3학점 추가하겠다라는 공약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 3학점을 더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책가방에서 담을 수 있는 학점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15학점을 수강합니다. 18학점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그 학점을 21학점까지 책가방을 담을 수 있게 증가를 시키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3학점을 추가했을 때도 서버 부하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제 서버 2학기 수강 신청에 있어서 서버 부하라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3학점 정도 추가하는 거에는 서버 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학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말씀드린 정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3학점을 추가로 지금 현재 15학점을 다 추가할 수 있는데 18학점을 책가방에 담을 수 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28학점에서 21학점으로 3학점을 더 추가로 담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화분위와 전학대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왜 이미 시행될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내놓았냐고 물어본 것이지 이게 전산상의 부담이 가거나 데이터 양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관련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 더 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회의 내용에서 나왔다는 그러니까 정책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 예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신 건지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18학점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그리고 지금 책가방에 담을 수 있는 학점이 21학점입니다. 근데 전학대회 화분위에서 논의된 사안은 이 21학점을 24학점까지 늘리겠다. 즉 현재 3학점 더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 책가방 학점에 제한 학점에 3학점을 더 추가해서 수강 가는 학점보다 6학점 더 책가방에 담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기억은 제가 나지는 않고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고 설령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실제로 실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부처에 직접 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3학점 추가하는 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버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고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실행하겠다라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성큼선보 질문해 주세요. 네, 성큼선보는 정호보 원유빈입니다. 스케치 선보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보면 회계랑 경영 트랙을 분리하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부 후보님께서 아마 경영학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회계 트랙을 분리하고 나서도 경영학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듭니다. 둘째로는 이제 트랙을 분리를 했을 때는 다른 트랙으로 전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향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트랙 제도가 실제로 좀 유명무실해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경영 강의를 증설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에는 이제 다시 강의실 증설이라든가 교강사 충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케치 후보도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것처럼 회계는 경영의 언어가 맞고요. 회계를 분리하고도 경영학과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사실 실질적으로 뭐 트랙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영풀이라는 제도로 수업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나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1학년 때 회계원리와 관리회계, 원가회계 이런 식으로 1학년에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제안하고 있고요. 트랙 분리를 했을 때 다른 과목으로 전향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도 회계랑 경영 트랙의 분리를 저희가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유형 경영학과 교수 중 53명 중 5개의 경영 파트에서 32명, 2개의 회계 파트에서는 21명의 교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랙의 경영학과 이런 상황은 비율을 따져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교황사 추원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과 경영학과 행정실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교광사를 충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비율적으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제가 수치적인 자료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행정실에 말씀을 드려서 교광사 추원 같은 경우는 해결할 예정이고요. 또한 글로벌 리더도 지금 현재 트랙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본문 트랙과 정책 트랙으로 나뉘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헌법과 행정법 등의 중첩 과목이 있어 양 수업을 다 들어도 되는 글로벌 리더 학부 예시를 일단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회계 과목의 특성상 경영학과 학우분들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추기에 우리가 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스케치 3번 질문해 주세요. 네, 스케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렛이나 자료집 그리고 강의실 유세 시에 계속해서 글로벌 리서치 사업 예산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부후보님께서도 문헌정보학과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캠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와 같은 사업은 비행기 값만 지원해주는 반면에 글로벌 캠프 사업은 200만 원 정도의 비행기 값 정도만 지출하면 식사와 숙박 등 1인당 약 400만 원의 비용을 일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한정된 자원을 소수 학생에게만 혜택을 돌린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글로벌 리서치 사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회장으로서 과 학생 전체가 체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아니었나 묻습니다. 그리고 과 회장 당시에
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현재 글로벌 리서치 사업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을 내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글로벌 리서치는 등록금 중에서 그리고 총학생 회비 연사업비 10억 중에 10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돈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과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교육부 산하연구재단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되어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학과 특성상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다음 성큼 선보 질문해 주세요. 스케치 성분에서 입학금 폐지 및 환원 공약 내거신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입학금에 대해서 학우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입학금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입학금과 등록금은 회계상 함께 묶여 있어서 그 사용처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입학금과 등록금 계좌를 분리한다면 향후 입학금의 사용처를 파악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납부된 입학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조사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입학금을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그 환원의 보상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스케치 선보, 정보, 변성혁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입학금이 현재 징수 목적이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는 현행 등록금에 관한 규칙 때문인데요. 규칙 4조 4항을 보면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라는 조항만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재량에 따라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학금 내역을 공개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 총학생회에 당선이 된다면 학생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본부가 응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좀 많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다음 스텝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 입학금 문제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다른 학교 총 15개 학교 약 1만 명, 정확히 말하면 9,782명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그러한 단체 혹은 대학과 연대하여 우리 학교의 입학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현재 지금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김경수 의원이 대학교 신입생들이 첫 학기 등록금과 함께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는 대표자로서 이것이 저희 학 내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안 문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차액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거둬진 차액을 10,000명에게, 18,000명에게 일정 부분 n분의 1에서 나눠줄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 선정부터 봤을 때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대상을 선정을 했고요. 차액은 전체를 대상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였고 그랬을 때 장학금 확충을 통해서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모두가 사용하는 학교 시설에 대한 복지 개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학금이 산정 내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부당하지 않고 합당하게 그걸 가지고 사용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의 과정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저도 그 스케치 선보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입학금 만약에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하면 그랬을 때
때는 총학생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입학금과 등록금은 같은 예산 총계주의라는 원칙에 의해서 같은 회계 안으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출처라든가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출처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학금하고 등록금은 같은 계좌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 출처를 출처를 밝히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짧게. 일단 맞습니다. 이게 입학금이 등록금과 함께 징수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급을 나중에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도 환급을 할 때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되게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당선이 된다면 그 뒤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등록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내역을 조사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스케치 3번 질문해 주세요. 잠시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4개 직이 있죠. 네,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전달받은 바로는 질문 선본관 4개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저희가 안내를 했을 때는 5개로 들었고, 이거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네, 한 선분당 4번의 질문 기회가 있음. 내용의 정책 기조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성금 측은 어떻게 되셨나요? 네, 저희는 5개로 전달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마을버스 확대 진입을 공약으로 약속하셨는데요. 마을버스를 성균관대 안으로 진입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노선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학교 관리팀에 문의해본 결과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노선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로 07과 08을 운행하고 있는 와룡 운수 측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도 학교 측과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측과 논의될 사항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고 이렇게 학교 측과 운수업체 측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갈등을 해결할 만한 방안이 준비되어 있으셔서 공약을 하신 건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 증차할 때 필요한 탑승 보장 인원이 85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7대가 증차가 가능할 만큼의 셔틀 탑승 인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종로 마을버스가 지금 폐지 위기에 놓인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와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까지 이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청 이 사업 분명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서울시와 계속해서 미팅을 진행 중으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공용 승계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운수업체까지 이제 저희 셔틀버스 기사님 공용 승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 서울대 사례 있기 때문에 셔틀과 마을버스 동시 운행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사업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관리팀이랑 문의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종로구청하고 그리고 해당 운수업체랑 이야기해본 결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학교 관리팀에서 어떠한 이유로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측에 이러한 제안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야기 드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정말 좋은 방안이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정부부에서 논의를 했을 때에는 앞서서 정책국장이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놓았고 저희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셔틀 문제, 셔틀 수요가 부족한 문제에서 학생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셔틀문제에서 풀지 못했던 어떤 교통카드 문제라든가 아니 환승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가 많은 부분들에서 마을버스가 진입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 중에 말씀해주신 그 종로 해지 위기에 있다는 노선이 어떤 노선이고 그 노선 운영하는 회사가 어느 운수사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 노선은 종로 07번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운수사는 제가 정확한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운수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주어진 총 5번씩의 질문 시간은 다 끝났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보다 후보자분들의 기조 연설 시간이 짧게 진행돼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각 선봉별로 뭐 새로운 질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아까 추가 질의 하고 싶으셨는데 못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하셔도 좋고 자유롭게 질문 한 번씩 더 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큼 쪽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한 1분 정도 성공으로. 네, 시간 됐습니다. 성큼 측 먼저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아까 평택캠퍼스 말씀하셨습니다. 평택캠퍼스 사무들 소통의 장, 학교와 소통의 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다면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케치 선본 측에서는 현재 평택캠퍼스에 관한 기책으로서 학우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학교가 평택캠퍼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우들과 소통의 장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11월 중으로 학교 전략기획팀에서 학우들과의 공청회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큼 선본의 정보 원유빈 그리고 자각팀 정보 오은영이 직접 미팅의 시간을 가졌고 양팀 주문들 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미 미팅을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소통장이 필요하다, 소통장이 있지만 그런 자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지 끝났습니다. 네, 좀 정리하면 소통장이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책으로 만약에 소통장이 있다면 다른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스케치 선본 정보 변성하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도 그 올 10월인가요? 참석하셨다는 그 설명회가 맞죠? 그 원유민 후보님하고 오은영 후보님이 네, 앞에 뭐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10월 달쯤에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은 평택 캠퍼스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측은 진행할 생각이 없다, 뭐 취소가 됐다 하는데 막상 평택시나 시행사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행정적인 발언까지 관련해서 뭐 공대가 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학교 측과 평택시가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조건 학교 측의 말만 듣는 것은 저희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평택 캠퍼스에서 확실히 더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공약을 내게 된 거고요. 소통 측면에서는 저희가 성학생회가 당선이 된다면 대표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지금까지 A과 D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학교 측과 평택시가 같은 기관인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그에 대한 질의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스케치 선본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뭐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도 해도 된다, 추가 답변할 게 있으면 해도 된다고 하셔서 말씀 먼저 드리자면, 아까 회계 경영 트랙 분리에 있어서 회계를 분리하고도 경영학과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회계과와 경영학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인해서 학문적인 논란이 빚어질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 공치를 운영하는 와룡군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 노선을 확대하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성대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한 번에 8대에서 10대, 8대에서 10대, 아까 말씀해주신 7대에 유사한 수치죠. 8대에서 10대씩 운행하길 원하는데 그거는 조례상 불가능하고, 종로 07 와룡군 측에서 버스를 조금씩 나눠서 운행하길 원하는데 학교에서 그거는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된 문제도 있어서 학교와 계속 합의가 안 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신 답변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종로 07에서도 종로 07이 폐지 위기에 놓여져 있다. 노선 폐지 위기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학교 측도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성큼 선본 측에서 주장하신 내용과 종로 07을 운영하는 와룡군수 측의 네, 질문 시간이 답변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학교와 운수업체와 그리고 종로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각 기관 간의 입장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원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고 협상에는 당연히 서로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이 부딪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협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랑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참고했을 때와 경로구청 측에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는 노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조례상으로나 아니면 구청의 운영상으로나 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법적 수단도 없고 행정적 수단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충분히 노선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고 각 기관별로 원하는 바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면 충분히 노선 확대할 수 있고 마을버스 우리 학교 들어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 끝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